은주는 병원 복도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진단서를 바라봤다. 또 다시 음성이었다. 6년째 반복되는 이 결과에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의사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스마트폰을 켜고 또 다시 난임 카페에 접속했다. 밤마다 이곳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어느 날 6년차 난임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그녀에게 새로운 쪽지가 와 있었다. 언니,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황당한 얘기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보낸 사람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닉네임의 회원이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심하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고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고는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귀여운 2살 배기 아이가 웃고 있었다. 저도 8년을 시도했어요. 모든 치료를 다 해봤죠. 그런데 어떤 분이 알려준 방법이 있었어요. 귀를 기울이던 은주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방법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다. 외국에서 연구된 건데 여성의 몸이 다른 남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지. 그러니까 유전적 정보에 노출된 후에 본래 파트너와 관계를 가지면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다른 남자와 먼저. 그런 관계를 가진 후에 같은 날 남편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몸이 어떤 자극을 받고 난 후에 수정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생각도 못한 것이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임신한 거예요. 여자는 내 눈치를 보고는 다급하게 말하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만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임신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었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민수는 6년 동안 한 번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원인불명이라고 했지만 은주는 항상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보, 오늘 병원 결과는 어땠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은주는 늘 그래왔듯 고개를 저었다. 미안. 안 됐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은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늘따라 그의 따뜻함이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고 옆에서 잠든 민수의 얼굴을 보더니 눈물이 흘러버렸다. 그리고 은주는 결심한 듯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라며 중얼거리고는 잠들었다. 며칠 후, 은주는 다시 그 여자를 만나 그때 말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다. 정말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아주 신중한 분이에요. 비밀도 철저히 지키시고. 그리고 여자는 명함 하나를 건넸다. 컨설팅 회사 대표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이분이 그런 일을 저희 같은 상황의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돈을 받지만. 이 분야에서 유명한 전문가이니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은주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은주는 마침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세요? 박진우 씨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민정 씨의 소개로 연락 주신 건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신사적이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전화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실까요? 장소와 시간을 정해드릴 테니 그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은주는 서울의 한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박진우를 만났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생각보다 점잖아 보였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박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비밀 유지. 둘째, 감정적 개입 금지. 셋째, 이 규칙들을 지킬 수 있으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은주는 목이 말랐다.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가 도운 분들 중 70%가 성공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경험상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이틀 동안 고민했다. 그러나 민수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았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6년 동안 실패한 모든 치료들, 쓰러져가는 희망, 그리고 민수에 대한 미안함.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은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박진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거죠?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며칠 뒤인 약속 날, 은주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낯설었다. 방에 도착했을 때 박진우는 이미 와 있었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은주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시죠. 그렇게 나는 감정 하나 없이 나의 육체를 기꺼이 내어줬고 박진우는 능숙하게 본능이 아닌 마치 업무를 보는 듯 나의 발끝부터 긴장에 침이 말라있는 입술까지 구석구석을 타고 들어가 격렬하고 아주 깊게 나의 곳곳을 자극했다. 그리고 나는 싫지 않은 표정으로 방끝을 바라보고는 남편을 떠올리고 있었고 내 손끝은 자극에 절여진 듯 이불을 꽉 쥐고 있었다. 2시간이 지난 후 은주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고 집에 가까워질수록 은주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앉아 있었다. 웬일로 이 시간에 없었네? 어디 갔다 온 거야?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은주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였고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은주는 미리 사두었던 란제리를 입고서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는 민수의 발끝부터 시작해 구석구석을 탐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놀란 듯했지만 기뻐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은주의 적극성에 감동한 듯했다. 2주 후 은주는 혹시라는 희망을 품고서 병원에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다.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함도 있었다. 그렇게 걱정은 잠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임신이시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은주는 6년을 참아온 기쁨의 울음을 그 자리에서 터뜨렸다.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기쁨과 함께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이 아이가 정말 민수의 아이일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민수는 기뻐서 은주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은주의 가슴이 더욱 아팠다. 민수는 울먹이며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날 밤부터 민수는 태교에 열심이었다. 은주의 배에 대고 이야기하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영양제를 챙겨주었고 은주는 그런 민수를 보며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임신 3개월째 은주는 박진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축하드려요. 소식 들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혹시 후회하시나요? 박진우의 질문에 은주는 한참을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기쁘긴 한데. 복잡해요.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태어날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분명 당신과 남편분의 아이가 될 거예요. 박진우의 말에 은주는 조금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임신 중기가 되면서 은주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아이의 존재가 확실해질수록 죄책감도 줄어들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민수가 간절히 원한 아이였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 사랑으로 태어나는 아이였다. 민수는 매일 은주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 그런 민수를 보며 은주는 결심했다. 이 비밀은 평생 간직하겠다고. 이 아이는 민수의 아이고 자신의 아이라며.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은주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아이가 박진우를 닮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런 걱정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라졌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아이는 은주와 민수의 특징을 골고루 닮아 있었다.
민수는 감격해서 울었다. 여보, 우리 딸이야, 우리 딸. 은주도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온 것이 기적 같았다. 그렇게 1년이 흘러 서연이라고 이름 지은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민수는 바보 아빠가 되어 딸과 놀아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다. 은주는 가끔 그때를 생각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왜냐면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난임 카페에서 과거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의 글을 봤다. 10년째 임신에 실패한다는 글이었다. 은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각자가 결정할 몫이었다. 2년 후, 은주는 둘째를 임신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었다. 첫 임신 이후 몸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번엔 아들인 것 같아. 민수는 더욱 기뻐했다. 가족이 늘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은주는 서연이를 안고 배를 만졌다. 이제는 과거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중요한 건 현재였고 미래였다. 5년이 지난 지금, 은주의 가정은 서연이와 민준이 두 아이가 집 안을 뛰어다니고 민수는 여전히 바보 아빠 노릇을 하고 있다. 가끔 은주는 그때의 선택을 생각한다. 옳은 일이었을까, 잘못된 일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명확하다. 이 행복한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답이다. 어떤 선택이든 결과가 중요한 법이다. 그리고 은주의 선택은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서연이가 달려와 은주의 치마를 잡아당긴다. 은주는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민수를 보며 은주는 생각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밭갈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땅을 뒤집어야 한다. 아픈 과정이지만 그 결과는 달콤한 열매다. 은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